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난방비 걱정이 많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점들이 많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용 습관으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찬물로 손을 씻을 때 보일러가 가동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잘못된 사용 방법부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출 모드라는 기능을 설정하고 집을 나가시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또한 오히려 난방비를 더 낭비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물로 손을 씻을 때 보일러가 가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찬물로 손을 씻을 때 보일러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찬물을 틀었을 때는 당연히 차가운 물만 나오지만 온수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설정한 상태에서 잠깐이라도 물을 틀면 보일러가 작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온수를 데우기 위해 보일러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찬물을 쓰고 있더라도 잠시 후에는 온수가 나오게 되고 그 온수를 데우기 위해 보일러가 계속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스 소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손을 씻을 때처럼 잠깐만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난방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온수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사용한 후에는 물을 다 쓰고 난 뒤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보일러의 작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온수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스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수의 온도를 50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난방비를 아끼는데 매우 유효합니다. 50도 정도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가스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외출 모드에 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할 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해두고 집을 나가십니다. 그런데 외출 모드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외출 모드는 난방을 최소화하면서 동파 방지 기능만을 제공하는 모드입니다. 즉, 집을 비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실내 온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집에 돌아왔을 때 실내 온도를 다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외출 모드는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게 하지만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다시 난방을 시작할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를 사용하기보다는 평소대로 난방 모드를 그대로 두고 외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집을 비우게 된다면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3도 정도 낮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외출이라면 굳이 온도를 낮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외출 모드는 정말 집을 비우고 오랫동안 집에 없을 때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내 공기의 건조 문제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틀게 되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건조한 공기는 눈이나 피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틀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건조함을 막아주는 동시에 실내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실내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지면 비열이 증가하여 방의 온기가 오래 유지됩니다. 즉, 난방을 하고 있을 때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실내 온도가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가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습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내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 구조에 따른 난방비 절약법입니다. 집의 구조나 크기에 따라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방이 2개 이상인 집에서는 각 방에 온수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통해 각 방에 공급되는 난방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룸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은 한파가 아닌 이상 온수 밸브를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와 난방수 온도에 따라 난방 방법도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수 온도를 50도 정도로 설정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방바닥을 따뜻하게 할 때는 난방수 온도를 조절하고 전체 방을 따뜻하게 할 때는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열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문에 뽁뽁이라는 에어캡을 붙이거나 이중 커튼을 설치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러그를 깔아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를 막을 수 있어 난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난방비 절약 팁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난방비를 아끼는 동시에 더 따뜻하고 쾌적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